어떤 발명품들은 과학의 모든 법칙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며 현실을 왜곡하고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중력에 도전하는 기계부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흔드는 물체까지 이러한 혁신적인 돌파구들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논란의 여지도 많습니다. 만약 불가능한 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발명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번호 하나, 맨손으로 녹은 나베에 손을 담그기. 만약 누군가가 맨손으로 녹은 나베에 손을 넣었다가 멀쩡하게 꺼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해 보이는 행동은 라이덴프로스트 효과라는 흥미로운 물리 현상 덕분에 실제로 가능합니다. 녹은 납은 생각보다 그리 뜨겁지 않습니다. 납의 녹는 점은 327.5도 섭씨로 녹은 철이나 강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순간적으로 심각한 화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온도입니다. 이 뜨거운 금속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손에 물을 묻힌 후 녹은 납에 빠르게 담그면 극한의 열이 순간적으로 물을 증기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형성된 보호 증기층이 피부를 뜨거운 금속으로부터 잠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증기 장벽은 마치 보이지 않는 장갑처럼 작용하여 납이 직접 피부에 닿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이 현상은 1756년 독일 의사 요한 고틀로프 라이덴프로스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표면 위에서 물방울이 즉시 증발하지 않고 춤추듯 떠다니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이 원리는 뜨겁게 다궈진 프라이팬 위에서 물방울이 튀는 이유나 액체의 질소가 표면에서 떠다니는 듯 보이는 현상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직접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 효과는 단 몇 밀리초 동안만 지속됩니다.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실수를 하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실험하는 과학자들은 철저한 훈련을 받으며 극도로 조심스럽게 실험을 진행합니다. 대개 반초 이하의 짧은 순간만 손을 담그는데 그 이상 지속되면 보호 증기층이 깨지면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라이덴프로스트 효과는 단순한 실험 이상으로 실용적인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원자로 냉각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방 보호 장비를 개발하며 심지어 특정 의료 치료법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단순한 묘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자연이 극한의 열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를 보여주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번호 2. 연구기관을 향한 도전. 연구기관은 오랫동안 발명가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 기계들의 개념은 단순하면서도 대담합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기계 시스템에서 에너지 손실 문제를 해결하고 끊임없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끝없는 에너지의 꿈은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연구기관을 만들려는 최초의 시도 중 하나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18년 발명가 로버트 플러드는 워터 스크류라는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이 장치는 같은 물을 계속해서 재사용하여 맷돌을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물은 원래 탱크로 다시 펌핑되어 새로운 물 공급 없이도 기계를 계속 작동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기계가 영원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매킨토시 휠이 있습니다. 이 장치는 자석을 이용하여 스스로 계속 회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배치된 자석들은 휠이 영원히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기술을 활용하면 너디뮴 자석 같은 강력한 자석을 사용하여 수년간 회전하는 기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계들은 결국 멈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물리학의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인 열역학 법칙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에너지가 무에서 창조될 수 없으며 반드시 어떤 곳에서부터 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모든 시스템이 결국 에너지를 잃으며 엔트로피라는 무질서 상태로 이동하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기계 시스템은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되었더라도 결국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터 스크류의 경우 마찰로 인해 에너지를 소모하며 부품의 움직임이 점차 느려지고 열로 인해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매킨토시 휠의 경우 아무리 강한 자석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결국 정지합니다. 이처럼 연구기관은 흥미롭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개념이지만
자연의 근본적인 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계들은 잠시 동안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연구 운동은 여전히 불가능한 꿈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버스터즈 팀이 진공 청소기로 자동차를 들어 올리겠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대부분의 진공 청소기는 일반적인 부속품으로 겨우 5파운드, 약 2.2kg 정도의 무게만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팀은 흡입력의 물리학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의 과학적 원리는 공기 압력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진공 청소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를 제거하여 저압 상태를 만듭니다. 그 결과 주변 공기가 표면을 강하게 눌러 흡착력이 생성됩니다. 압력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면적이 넓을수록 더 강한 흡입력이 발생합니다. 팀은 40개의 맞춤형 흡착컵을 제작하여 강력한 진공 청소기 하나에 연결했습니다. 각 컵은 진공이 작동할 때 자동차 표면과 완벽한 밀착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흡착점이 결합된 결과 자동차를 공중으로 안정적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작은 흡착컵이 샤워 캐디에서 여러 개의 샴푸병을 고정할 수 있는 이유와 같습니다. 더 큰 흡착컵은 더 무거운 물체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흡착력은 표면적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면적이 2배가 되면 흡입력도 2배가 됩니다. 일부 수학자들은 완벽한 밀폐 상태와 충분히 큰 흡착컵이 있다면 심지어 인간의 폐의 힘만으로도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흡착력이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원리는 산업용 리프팅 장비에 적용되어 복잡한 기계 없이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유리 패널이나 전자부품처럼 전통적인 그립 방식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진공 리프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공을 이용한 자동차 리프팅 실험은 평범한 도구라도 물리학을 제대로 활용하면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종이를 접으면 멀리 떨어진 점을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려 합니다. 인류가 먼 별을 향해 나아가려 하지만 현재의 로켓은 너무 느립니다. 시속 84,000km로 이동해도 가장 가까운 항성계까지 도달하는데 54,000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주 자체에 지름길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워프 드라이브는 기존의 우주선과 달리 공간을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시간을 왜곡하는 버블을 생성하여 이동하는 개념입니다. 마치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이 버블은 압축된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파도입니다. 우주선 앞쪽의 공간을 압축하고 뒤쪽을 늘려 우주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가능하다면 기존 로켓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주선은 워프 버블에 의해 운반되며 전통적인 추진 방식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이지만 나사와 중국 우주기관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실험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특정 실험에서 마이크로파가 튀어나가는 이상한 움직임이 관측되었으며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될 가장 유망한 행성 중 하나는 지구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는 외계 행성 프로시마 B입니다. 기존의 우주선으로 도달하려면 인류 문명의 역사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워프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수십 년 내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과제는 실험에서 나타난 미세한 움직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험실에서 인간이 탑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직 실제 워프 드라이브를 만들기에는 갈 길이 멀지만 초기 연구들은 실현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놓아도 항상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장난감을 상상해보세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가 바로 곤복입니다. 이 놀라운 물체는 마치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듯하지만 사실은 순전히 그 독특한 형태 덕분에 작동합니다. 이 신비로운 물체의 이야기는 수학적 도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수학자 블라디미르 아르놀드는 내부에 아무런 추가 무게 없이도 항상 특정한 자세로 돌아오는 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문제는 11년 동안 해결되지 않다가 2006년 헝가리의 공학자 페테르 바르코니와 가보르 도모코스가 마침내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곰복의 특별한 점은 내부가 완전히 균질하며 숨겨진 무게나 특수한 재료 없이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철저하게 계산된 형태에 있습니다. 곰복은 단 하나의 안정된 균형점과 불안정한 균형점을 가지며 어떤 자세에서든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 원리는 자연에서도 발견됩니다. 인도 별거북의 등껍질은 곰복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뒤집혔을 때 스스로 몸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일부 암석도 수천 년 동안 풍화되면서 곰복과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완벽한 곰복을 만들려면 극도의 정밀성이 필요합니다. 0.1mm 이하의 작은 오류만으로도 자가 복원 능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교한 제조 기술이 필요하며 진정한 곰복은 $1000 이상의 가격에 판매됩니다. 과학자들은 곰복을 연구하면서 자연에서의 균형과 안정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봇 설계 개선에서 동물의 움직임 연구에 이르기까지 이 단순해 보이는 형태는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연료 없이 작동하는 엔진 실험을 발표했을 때 과학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M드라이브라는 구리 원뿔형 장치는 단순한 마이크로파만을 이용해 우주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되었으며 이는 뉴턴의 제3법칙을 위배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밟으면 바퀴가 회전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이는 뉴턴의 법칙이 설명하는 기본 원리다.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M드라이브는 아무것도 밀어내지 않고 추진력을 생성한다고 주장했다. 마치 페달을 밟지 않고 자전거를 움직이려는 것과 같았다. 이 장치는 겉보기에 단순한 밀폐된 금속 원뿔 구조로 내부에서 마이크로파가 반사되며 추진력을 생성한다고 설명되었다. 이 원리를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로저 쇼이어였다. 만약 이 기술이 현실이 된다면 우주선은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오랜 기간 동안 비행할 수 있어 심우주 탐사가 훨씬 실용적으로 변할 것이었다. 이 장치는 겉보기에 단순한 밀폐된 금속 원뿔 구조로 내부에서 마이크로파가 반사되며 추진력을 생성한다고 설명되었다. 이 원리를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로저 쇼이어였다. 만약 이 기술이 현실이 된다면 우주선은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오랜 기간 동안 비행할 수 있어 심우주 탐사가 훨씬 실용적으로 변할 것이었다. 2016년 미국 항공우주국의 이글웍스 연구소는 M드라이브 실험에서 미세한 추진력이 측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우주 연구계는 흥분에 휩싸였다. 정말 가능할까? 우리가 물리 법칙의 허점을 발견한 걸까? 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과학은 신중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독일 드레스덴 대학교의 연구진은 별도의 실험을 진행했다. 그들은 극도로 정밀한 측정 장치를 이용해 미국 항공우주국의 실험을 재현했다. 실험 결과 M드라이브가 생성한 것으로 보였던 추진력은 사실 장치의 전선과 지구 자기장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M드라이브는 물리 법칙을 깨뜨리는 데 실패했지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철저히 실험해볼 가치가 있다. 많은 위대한 발견들이 처음에는 기존 법칙을 어기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M드라이브는 우주 탐사를 혁신하지는 못했지만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한 돛담배에 거대한 선풍기가 장착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선풍기가 돛을 향해 바람을 분다면 배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상식적으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 것 같지만 실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담배는 바람을 받아 움직입니다. 하지만 미스버스터스 팀은 선체에 강력한 선풍기를 설치하고 돛을 향해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이 경우 선풍기가 뒤쪽 공기를 앞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배는 뒤로 가야 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배는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에 따르면 모든 작용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가 뒤쪽 공기를 돛으로 밀어내면 돛은 그 바람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역설적인 결과는 과학의 놀라운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돛에 부딪힌 후 반사되는 방식 때문이다.
선풍기에서 나온 공기는 돛에 부딪힌 후 다양한 방향으로 튕겨나가는데 일부 공기는 뒤쪽으로 향한다. 뉴턴의 제3법칙에 따라 뒤로 가는 공기의 반작용으로 배는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현상은 제트 엔진의 원리와 유사하다. 제트 엔진도 내부 공기를 특정 방향으로 분사해 반작용으로 추진력을 얻는다. 실험 결과 이 방식은 실제로 작동하지만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밝혀졌다. 같은 선풍기를 반대 방향으로 직접 배치하면 더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이 실험은 자연의 법칙이 절대 깨지지 않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기의 움직임을 활용한 이 도치담배 실험이 흥미로운 결과를 냈다면 다음으로는 물이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환상을 만든 발명품을 살펴보자. 첼시 가든쇼. 2003년 영국 첼시 가든쇼에서 한 전시물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물이 경사진 면을 따라 위로 흐르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으며 많은 방문객이 그 원리를 궁금해했다. 이 착시 현상을 만든 사람은 바로 진공 청소기와 핸드드라이어를 혁신한 제임스 다이슨이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것처럼 보였지만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정교한 설계가 숨어 있었다. 이 역류하는 분수의 비밀은 투명한 플라스틱판 2개로 이루어진 독특한 구조였다. 두 판 사이에는 얇은 틈이 있었고 그 사이로 물이 압력을 받아 위로 밀려 올라갔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점은 외부에 흐르는 얇은 물줄기였다. 이 얇은 물층이 외부에서 흘러내리면서 내부의 물 흐름과 시각적으로 혼합되었고 사람들의 눈에는 전체 물줄기가 위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만들었다. 이 현상은 그의 다른 발명품처럼 공기와 물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디자인 원리를 적용한 것이었다. 이 분수는 단순한 시각적 착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우리가 보는 것이 항상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같지는 않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리는 공학과 과학에서 널리 활용되며 더 효율적인 물 시스템 설계부터 산업 공정에서의 액체 이동 방식 개선까지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번호 9. 실제로 작동하는 네모난 바퀴. 바퀴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힌다. 완벽한 원형 덕분에 이동이 부드럽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바퀴를 네모나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실험팀은 이 황당한 도전에 나섰고 기하학과 운동의 놀라운 원리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4개의 네모난 바퀴를 같은 각도로 차량에 장착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차는 심하게 튀어오르며 부서질 듯 흔들렸고 차축이 금방 망가졌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각 바퀴를 22.5도씩 서로 다른 각도로 배치한 것이다. 이 작은 변화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다. 차량이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면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했다. 핵심은 각 모서리가 바닥에 닿는 타이밍이었다. 바퀴들이 일정한 강역으로 맞물려 한쪽 모서리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다른 모서리가 닿게 되어 충격이 분산된 것이다. 이는 마치 고양이가 항상 발을 땅에 먼저 내딛는 것과 비슷한 원리였다. 네모난 바퀴는 언덕에서도 실험되었으며 모서리 덕분에 더 나은 접지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테스트되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을 통해 마찰력과 운동량에 대한 흥미로운 물리적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원리는 특수기계나 로봇다리, 광산 장비 등 험한 지형을 이동하는 기술에 활용된다. 기존의 설계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형태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번호 11. 한 방향에서만 방탄 기능이 있는 유리. 일반적인 방탄 유리는 단순한 역할을 한다. 양방향에서 총알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군사 엔지니어들은 한 가지 난제를 마주했다. 어떻게 하면 병사들이 보호를 받으면서도 방역할 수 있을까? 해답은 한 방향에서만 방탄 기능을 가지는 특수 유리였다. 이 유리는 외부에서 날아오는 총알은 막아주면서도 내부에서 발사된 총알은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일반적인 방탄 유리는 여러 겹의 강화 유리와 폴리카보네이트 층으로 구성된다. 총알이 충돌하면 이 층들이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관통을 막는다.
하지만 이 방식은 공격과 방어가 모두 차단되는 문제를 초래한다. 한 방향 방탄 유리는 층을 정교하게 배치하여 충돌 방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 방어 측에서 총알이 날아오면 층들이 압축되며 충격을 흡수해 총알을 멈추게 한다. 하지만 내부에서 발사된 총알은 층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기술은 군용 차량 설계에 혁신을 가져왔다. 이전까지는 완전한 보호와 공격 능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둘 다 가능해진 것이다. 이 유리는 매우 정밀한 제작이 필요하다. 각 층의 두께와 배치가 정확해야 하며 결합 과정도 철저한 조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리 표면에는 내부로 튀는 파편을 최소화하는 특수 코팅이 적용된다. 현재 연구자들은 더 강한 총알을 막을 수 있고 반복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개선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일부 새로운 설계는 무게를 줄이면서도 보호 성능을 유지하는 특수 소재를 활용한다. 겉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기술은 물리법칙을 철저히 활용하여 놀라운 해결책을 만들어낸 사례이다. 번호 11, 코너를 돌아 쏠 수 있는 총.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병사들은 엄폐물 뒤에서 적을 공격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구부러진 총신을 가진 무기였다. 이 장치는 기존 총기의 총열에 곡선 형태의 부착물을 추가한 것으로 탄환이 곡선을 따라 이동하며 사각지대의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총신에는 정교한 구멍들이 일정한 강역으로 뚫려 있었다. 이는 발사 시 발생하는 폭발 가스를 조절하여 총알이 단순히 총신 벽에 부딪혀 깨지지 않고 부드럽게 방향을 틀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총알은 초속 300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이를 곡선 형태로 유도하는 것은 고도의 정밀 공학이 필요했다. 구멍의 크기와 위치가 정확해야 제대로 작동하며 그렇지 않으면 탄환이 조각나거나 총이 오작동할 가능성이 컸다. 이 무기는 다양한 버전으로 개발되었으며 일반적으로 30도 정도의 각도를 가졌다. 일부 모델은 70도까지 탄환을 회전시킬 수 있었고 심지어 총알이 반대 방향으로 발사되도록 설계된 모델도 있었다. 그러나 이 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총신이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일정 횟수 이상 발사하면 마모가 심해졌다. 또한 탄환이 종종 부서지면서 목표를 정확히 맞추기 어려웠다. 결국 가까운 거리에서만 효과적인 무기로 남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체 기술이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코너샷 무기는 카메라와 회전식 기구를 활용하여 병사들이 직접 몸을 드러내지 않고도 엄폐 상태에서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게 해준다. 비록 이 곡선 총열이 실용성에서는 부족했지만 창의적인 공학이 어떻게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남아있다. 번호 12, 림보, 끝없이 도는 팽이. 영화 인셉션에서 꿈속에서 끝없이 도는 팽이를 기억하는가? 한 회사가 실제로 그것과 비슷한 마법 같은 팽이를 만들어냈다. 바로 림보라는 팽이로 무려 27시간 9분 24초 동안 회전하며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다. 일반적인 팽이는 보통 몇 분 정도만 돌다가 공기 저항과 표면 마찰로 인해 점차 에너지를 잃고 쓰러진다. 하지만 림보는 이런 자연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듯 보인다.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회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성능의 비밀은 팽이의 매끈한 외형 속에 숨겨진 첨단 기술 덕분이다. 내부에는 비대칭 플라이휠 모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정교한 센서가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를 조정하는 소형 컴퓨터 칩이 들어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구동하는 충전식 배터리가 함께 작동한다. 팽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센서가 이를 즉각 감지하고 컴퓨터가 신속하게 정보를 분석한 후 모터가 정밀하게 균형을 맞춘다. 이는 마치 줄타기 고개사가 끊임없이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과 같다. 이 기술은 우주선의 자세 제어 시스템과 첨단 자이로스코프에서 사용되는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위성을 우주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지하거나 카메라 짐벌이 흔들림 없이 부드러운 영상을 촬영하는데도 같은 개념이 적용된다. 림보는 물리법칙을 진정으로 거스르는 것은 아니지만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입력을 통해
마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 팽이는 사무실과 학교에서 인기 있는 장난감으로 자리 잡았으며 물리학과 공학, 그리고 전통적인 놀이기구와 첨단 기술이 만나는 흥미로운 주제를 제공한다. 오래된 개념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면 혁신적인 방식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림보가 작은 팽이를 계속 회전시키는 첨단 기술을 활용했다면 또 다른 실험에서는 가정용 진공 청소기가 더욱 놀라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번호 열쇠, 물 위를 달리는 자동차. 수면을 마치 단단한 땅처럼 걸어다니는 소금쟁이를 본 적 있는가? 놀랍게도 일반 오토바이와 자동차도 비슷한 원리로 물 위를 달릴 수 있다. 물론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가능하지만 이는 흥미로운 물리 법칙 덕분이다. 특별한 개조 없이도 일반 오토바이는 물 위에서 수백 미터를 달릴 수 있다. 핵심은 극도로 높은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빠르게 회전하는 타이어가 물을 뒤로 밀어내면서 속도보트의 선체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과 유사한 부양력을 만들어낸다. 이 현상은 연못 위에서 돌을 튕기는 원리와 같다. 일정한 속도와 각도로 물에 닿는 물체는 중력이 작용하기 전에 수면에서 튕겨나간다.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은 횟수로 튕기며 떠오를 수 있다. 자동차도 같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지만 오토바이보다는 덜 극적으로 나타난다. 자동차가 높은 속도로 물을 건너면 커다란 돌이 물 위를 스치는 것처럼 일정 거리 동안 뜨게 된다. 이는 차량의 운동량과 타이어가 물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덕분이다. 이 과정에서 표면 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 분자는 서로 강하게 결합하여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이 힘은 무거운 물체를 지탱하기에 부족하지만 충분한 속도와 적절한 각도가 조합되면 차량이 가라앉지 않고 순간적으로 수면을 가를 수 있다. 전문 드라이버들은 통제된 환경에서 이러한 효과를 시연했지만 일반인이 시도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다. 속도나 각도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차량이 갑자기 물의 저항을 받아 즉시 멈추거나 가라앉을 수 있다. 이러한 실험들은 일상에서는 미미해 보이는 힘도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매우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번호 14. 우주 엘리베이터의 꿈. 우주 엘리베이터라는 개념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우주 여행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주로 가는 방법은 로켓을 사용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 예를 들어 한 번의 로켓 발사는 약 400만 톤의 TN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러한 엄청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그중 한 가지 혁신적인 해결책이 바로 우주 엘리베이터다. 이는 지구 표면에서 우주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케이블 구조물이다. 로켓을 사용하지 않고도 화물, 인공위성, 심지어 사람까지도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로 이동할 수 있다면 비용과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엘리베이터를 건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케이블은 엄청난 길이를 가져야 하며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휘어지는 것을 견디면서도 우주까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한다. 우주까지의 높이는 약 100km인데 이는 에베레스트 산의 8km 높이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크다. 과거에는 탄소 나노튜브가 이러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다이아몬드 나노스레드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초강력 미세 섬유는 케이블이 자체 무게와 운송되는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한 대형 건설 회사가 2050년까지 우주 엘리베이터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것이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기술적 난제가 있지만 이 미래적인 아이디어는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우주 엘리베이터가 실현된다면 인류의 우주 접근 방식은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다.